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0살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게는 은인이 있거든요. 정말 특별한 분이죠. 저는 고아였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대요.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누가 안아주면 좋았어요. 그 온기가 그리웠거든요. 5살 때였어요. 한 부부가 저를 데려갔죠. 처음 본 그분들. 민수야, 우리 아들. 그 말에 울컥했어요. 양엄마가 웃으며 말했죠.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나도 가족이 생겼구나. 그렇게 믿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반대하셨어요. 할머니도 못마땅해 하셨죠. 그래서 더 착했어요. 잘 보여야 했거든요. 실수하면 안 됐어요. 양아빠가 큰 소리 치셨어요. 이 애는 우리 아들이야. 양엄마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7살 되던 해였죠. 아침 인사를 했는데 양엄마가 뒷걸음질 쳤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양아빠가 저를 막았어요. 엄마가 좀 아프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달라진 거죠. 그날부터 변했어요. 더 이상 안아주지 않았어요.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짜증을 냈죠. 뭘 잘못한 건지 몰랐어요. 양엄마 배가 불러왔어요. 아기를 가진 거였죠. 7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저를 데려온 거였대요. 그런데 생긴 거예요. 이제 저는 필요 없었나 봐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내가 부딪히면 어떡해. 그렇게 말했거든요.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밥 먹을 때도 혼났어요. 물 삼키는 소리가 크다고요. 걷는 모습이 보기 싫대요. 손바닥을 때리기도 했죠. 괜히 서둘러서 데려왔어. 그래도 버텼어요. 다시 고아원 가긴 싫었거든요. 악몽을 자주 꿨어요. 버려지는 꿈이었죠. 울면서 깨곤 했어요.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상 차리고 마당 쓸고요. 빨래도 제가 했습니다. 실수하면 또 혼나니까. 조심조심했죠. 겨울이 왔어요.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아기 빨래는 제 몫이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죠. 그래도 할 수 있었어요. 견딜 수 없는 건 따로 있었어요.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외출할 때 저는 빠졌어요. 넌 집에 있어. 제 신발은 작아졌는데 사주지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했죠. TV 보며 웃으면 꺼버렸어요. 시끄러워. 어느 날 놀다 왔는데요. 대문이 잠겨 있었어요. 밤까지 기다렸죠. 떨면서 앉아 있었어요. 추웠거든요. 양아빠가 문을 열었어요. 왜 밖에 있어? 양엄마가 말했죠. 맘대로 나갔잖아. 제 잘못이 됐어요. 뜨거운 라면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엄마가 말했어요. 신경 쓰이게 하네.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때 울음이 터졌어요. 예전이 그리웠거든요. 저를 보고 웃던 모습, 잘한다고 칭찬하던 목소리, 다 사라졌어요. 밤에 방에서 소리 들렸어요. 아기를 예뻐하는 소리였죠. 우리 건우는 최고야. 누군지도 모르는 애랑은 달라. 괜히 데려왔어. 그 말을 듣고 알았어요. 다시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너무 서러웠거든요.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만 열심히 했죠. 책도 많이 읽었어요. 잘하고 싶었거든요. 학교에 들어갔어요. 양엄마 손을 잡고 갔죠. 오랜만에 잡은 손이었어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새 옷도 입었거든요. 입학식이 끝나고
양엄마가 말했어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학교 안 보낼 거야. 너 같은 애들은 사고 칠까봐.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학교는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선생님도 계셨고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눈치가 빨라서 그런가. 학교 생활은 어렵지 않았어요. 100점도 자주 받았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학용품도 주셨고요. 여름방학 때였어요. 선생님이 책을 주셨죠. 민수야 수고했어. 열심히 하는 모습 멋져. 너무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 책을 늘 봤어요. 찢어질까봐 조심했죠. 빨래할 땐 이불 위에 뒀어요. 비 올 땐 더 조심했고요. 제 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책을 물어뜯었어요. 양엄마는 웃고만 있었죠. 우리 건우 공부 좋아해? 얼른 뺏었어요. 이미 찢어졌더라고요. 모서리가 다 벗겨졌어요. 속상했습니다. 동생이 울면서 달라고 했죠. 안 돼, 이건 선생님이. 양엄마가 빼앗아 갔어요. 마당으로 던져버렸죠. 책이 뭐라고. 빗속에 젖는 책. 달려가 안고 왔어요. 뭐 하는 거야? 양엄마가 소리쳤어요. 건우 울리고. 그러더니 책을 찢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요. 치워. 그 말만 남기고 가셨죠. 찢어진 조각들. 테이프로 붙였어요. 삐뚤빼뚤해진 책. 버려진 책 같았어요. 마치 저 같았죠. 그날도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상처투성이었거든요. 그렇게 자랐어요. 혼나고 또 혼나면서. 동생 잘못도 제 잘못이었죠. 내가 봤어야지. 나이만 먹고 뭐해. 동생은 한 번도요. 저를 형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만 불렀죠. 양부모님도 혼내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어느새 중학생이 됐어요. 성적은 괜찮았습니다. 3등, 4등 정도 했죠. 집안일 다 하면서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식사 시간도 달랐어요. 가서 좀 쉬었다 먹어. 나중에 먹으라는 거였죠. 맛있는 건 다 없었어요. 조금씩 남은 것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고아원보단 낫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닌데. 그땐 그렇게 믿었어요. 버티려고 했던 거죠. 양아빠가 가끔요. 몰래 용돈을 주셨어요. 몇 천 원씩이요. 건우 데리고 나가 놀아. 제 돈은 아니었죠. 동생은 친구가 없었어요. 제 멋대로라서 그랬죠. 같이 놀아줘야 했어요. 오락실도 가고요. 떡볶이도 사줬습니다. 그러면 양부모님이 좋아했어요. 저도 좀 쉴 수 있었고요. 책도 보고 졸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좋았어요. 공부도 할 수 있었거든요. 고등학교는 좋은 곳에 갔어요. 그런데 양엄마가 말했죠. 돈 더 들겠네. 고마운 줄은 알아? 상고나 공고 갔으면. 그 말 듣고 이랬어요. 신문 배달을 시작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학교 가기 전에요. 늦으면 안 됐거든요. 번 돈의 3분의 2는 양엄마께 드렸어요. 나머지는 제가 가졌죠. 그래도 불평하셨어요. 더 벌 수 있는데. 방학 때는 과수원도 갔어요. 친구들 따라서요. 더 벌 수 있었거든요. 피곤했지만 견뎠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혼자 돈을 모았어요. 숨겨서 모았죠. 대학 가고 싶었거든요. 혹시 혼자 살게 되면 그때 쓰려고요. 불안했어요. 언제 버려질지 몰랐거든요. 6곳에 나눠 숨겼어요. 한 곳에 두면 들킬까봐.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죠. 고3까지 모았어요. 200만 원이 넘었죠. 대학 갈지 고민했어요. 혼자 살지 고민했고요. 결정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양엄마가 말했어요. 대학은 꿈도 꾸지 마. 우리 형편에 무슨 대학.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 감사한 줄 알아. 제 돈으로 가려 했는데 너 돈 모았더라. 밥값이라고 생각할게. 건우 학원비로 썼어. 하늘이 무너졌어요.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요? 대학 가려고 했는데 울면서 말했죠. 그게 제 돈이에요. 왜 마음대로 쓰세요? 양엄마가 비웃었어요. 내가 뭘 잘했다고. 몰래 모은 거 알았어. 꿀꺽할 것 같아서 썼지. 대학 가봤자 한 학기야. 건우는 어떡하고. 내가 다 쓰면. 우리 건우는 은혜 갚을 생각해.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돈 벌었잖아요. 집안일도 다 했어요. 울면서 항변했죠. 그런데 양엄마가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해준 게 얼마야. 5살부터 키웠는데. 그깟 푼돈으로 뭐. 어깨를 밀면서 소리쳤어요. 가족이 될 수 없구나. 그 생각에 주저앉았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제 미래가 날아갔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르셨죠. 형편이 어렵다던데. 장학금 받을 수 있어. 좀 멀긴 하지만 눈물만 나더라고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선생님 저요. 대학은 힘들 것 같아요. 군대나 가고 싶어요. 집에서 좀 멀어지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요. 꼭 갈게요, 대학.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군대 갈 방법을 찾아주셨죠. 졸업 전에 갈 수 있게요. 친구들은 대학 갔어요. 저는 군대에 갔죠. 동기들 중에는요. 대학 떨어진 애들도 있었어요. 그나마 부러웠어요. 기회라도 있었잖아요. 입대 전날 말했어요. 양엄마가 눈을 흘겼죠. 더 줄 거 없어? 이후로 한 푼도 안 줬잖아. 군대 가면 좋겠다. 건우 학원비 내야 하는데. 형 노릇 좀 해. 동생이 울면서 말했어요. 형 가면 나 외로워. 양아빠가 말했어요. 남자는 다녀와야지. 다치지 말고 와. 어머니 말씀 잘 들어. 그게 다였어요. 15년을 살았는데 허탈했습니다. 훈련소에서는요. 그래도 그리워졌어요. 혹시 저를 그리워할까? 제 옷을 보며 눈물 흘리실까? 그런 생각도 했죠. 첫 휴가 나가보니 그건 아니었어요. 그 후로 안 갔어요. 휴가를 안 나갔습니다. 전우들이 물어봤죠. 왜 안 가? 그냥 웃기만 했어요. 면회도 안 오셨어요. 편지도 없었죠. 그래도 기다렸어요. 혹시 올까 하고요. 오지 않더라고요. 상병 됐을 때예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파양 조정 신청서였죠. 수월하게 합의하자고요. 메모가 있었어요. 직접 가서 들어야 했어요. 휴가를 신청했죠. 가는 내내 떨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가까워질수록 더요. 그런데 골목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쓰러져 있었을까. 다급했어요. 들쳐 업고 뛰었어요. 택시를 세웠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인사하고 가려는데 아들이 저를 잡았어요.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세요. 보답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나오려고 하는데 또 잡으시더라고요. 택시비라도요. 도망치듯 나왔어요.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양아빠가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위독하셔. 유산은 못 남기신대. 정리하래. 우리가 어디 가는 거 아니야.
서류만 그렇게 하자는 거야. 걱정 마. 믿고 서명했어요. 합의서예요. 양엄마가 미안해했어요. 절까지 하시더라고요. 뭐 먹고 싶어? 밥도 차려주셨어요. 오랜만에 좋았어요. 양아빠는 물어보셨죠. 군 생활 힘들지? 웃으면서요. 좋았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요. 휴가 잘 보냈어요. 부대로 돌아갔죠. 파양 절차가 아팠지만 달라진 모습에 기대가 생겼어요. 제대 후에는요. 좀 더 가족 같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말년 휴가까지 안 나갔어요. 일자리 구하려고요. 휴가가 길게 필요했거든요. 일자리 있으면 양엄마 눈치 덜 볼 것 같았죠. 고된 군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기분은 달랐어요. 막막했던 제대 후가 좀 밝아진 것 같았죠. 동생도 데리고 뭘 할지 생각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그 말을 믿으면서요. 말년 휴가가 왔어요. 양부모님이 물어보셨죠. 제대 날짜를요. 취업은 어느 쪽인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동생이 중학생인데 말썽을 부린대요. 돈이 많이 든다고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모은 돈 중 절반을 양엄마께 드렸습니다. 기특하네. 웃으면서 받으셨어요. 그 모습도 좋았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그 말이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었죠. 취업은 안 됐어요. 면접만 보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제대예요. 더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양아빠가 안아주셨어요. 건강하게 제대해라. 눈물 날 뻔했어요. 그런 포옹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대답도 못했어요. 고개만 끄덕였죠. 부대로 가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잘 지내보자고. 제대하는 날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 앞에서 꽃을 샀어요. 양엄마께 드릴 거예요. 절을 할까? 경례를 할까? 상상하면서 갔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낯선 아주머니였어요. 누구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집이 맞는데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당황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머, 그 군인 아저씨. 나 구해줬잖아요.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죠. 여기 우리가요. 3일 전에 이사 왔어요. 전 사람들은요. 이민 갔대요. 애가 학교에서 사고 쳐서래요. 아는 사이였어요. 그제야 파악됐어요. 저를 파양시키고 이민 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달콤한 말에 속아서 돈까지 주면서 기대를 한 거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아주머니가 놀라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걱정하시더라고요. 감정이 복받쳤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저요. 버림받았나 봐요. 그냥 울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달래주셨죠. 일단 들어와요. 집안은 달랐어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었어요. 아주머니가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이고, 그간의 일을 말했어요. 다 말했습니다. 입양됐다가 파양됐다고, 가족이 사라졌다고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네. 속상해 해주셨어요. 고마웠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나서려는데 아주머니가 잡았어요. 저녁했는데
갈 곳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요. 방이 비어 있어요. 신세 질 수 없어서 사양했는데 남편분이 오셨어요. 응급실에서 봤던 분이었죠. 놀라셨어요. 두 분이 이야기하셨죠. 저는 집을 봤어요. 흔적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대화를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불편해요. 인연인가 봐요. 자리 잡을 때까지 여기 계세요. 빈 방이에요. 그 말에 몸이 지쳤던 거예요. 눕고 싶다는 생각만. 으슬으슬 춥기도 했고요. 대답을 못하자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잠시만 있어요. 이불 가져올게요. 옷도 필요하죠. 다 버렸을 거 아니야. 좀 쉬어요. 나가셨어요. 텅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 다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어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 잠들어 있었어요. 이불이 덮여 있었죠. 포근했어요. 기분 좋게 눈 떴습니다. 입양 온 첫날 같았어요. 그동안이 꿈 같았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 밖에서 소리 났어요. 일어났어요? 나 들어가요. 아주머니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나와요. 저녁 먹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웃으시더라고요. 시장했어요. 상 가득 차려진 밥상. 학생 같은 아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분도 웃으셨죠. 배고프죠. 밥을 먹었어요. 아주머니가 살폈어요. 제가 잘 먹는지. 아드님도 챙기시고 남편분도 챙기시고 그게 제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이루지 못해서 속상했습니다. 다정하고 화목해 보였거든요. 벽에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큰 아드님이 안 보여서. 큰 아드님은요? 늦으시나 봐요.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실수한 것 같았어요. 눈치를 살폈죠. 남편분이 말했어요. 큰애는요. 얼마 전에 혼자 멀리 갔어요. 많이 아팠거든요. 억지로 웃으셨어요.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눈물을 닦으시면서 아드님은 조용히 밥을 씹고 계셨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뭐가 미안해요. 그때 나요. 이 집 보러 왔었어요. 아이 병원비가 돈이 많이 들어서요. 이사하려고 알아봤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민수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애가 만나게 해줬나 봐. 눈물을 닦으시면서 아드님도 닦으셨죠. 그렇게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쌌습니다.